기후 톡파원, 시민들이 전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후 톡파원은 특별한 분과 전화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참 대학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을 고등학생이 오늘의 기후 톡파원입니다. 자신을 기후위기 세대라고 부르는 이 학생이 어떻게 오늘의 기후 문을 두드리게 됐는지 먼저 사연을 들려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탄소 제로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2007년은 이미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입니다. 저랑 제 또래 친구들은 기후위기와 평생을 같이 해야 하는, 말하자면 기후위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요, 기후위기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은 학교 공부하면서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잡지나 보고서를 자주 볼 기회가 있는데요.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 톡파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후 톡파원 용인 외대부고의 최윤선 학생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윤선입니다. 네, 벌써 일찍부터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다니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또 기후위기 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당연하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기후 문제를 다룬 외국 기사나 보고서를 직접 번역해서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발간한 환경 잡지 캐노피 2024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뤘던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Getting to Net Zero, 우리말로는 탄소 제로를 향해서입니다.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께서는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대기 중 탄소의 양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탄소 제로는 탄소가스의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가스는 최대한 흡수해서 새로 배출되는 양을 사실상 0으로 만들자는 개념인데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으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전 세계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해서 작년에는 무려 374억 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와중에도 탄소 배출량은 해마다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넷제로, 탄소 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최윤선 님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탄소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미 배출된 가스는 최대한 흡수해서 사실상 새로 배출되는 탄소양을 0으로 만들자, 그런 개념이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탄소 배출량이 374억 톤이었으면 굉장히 큰 양인데,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화력발전 대신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청취자들께서도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과학자들은 탄소 제로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산업 전반, 사회 전반,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몇 가지 분야들과 거기에서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인 변화를 하려면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탄소가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바로 빌딩과 같은 건축
건물 건축과 관련한 것입니다. 대형 빌딩과 같은 건물들은 그 자체로 녹지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형 건물들이 주로 콘크리트와 철강을 자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자재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건축과 관련해 발생하는 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1%나 되는데도 말입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어서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양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건축 자재를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역시 활발한데, 한 예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버섯과 같은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서 건축물이 오히려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오, 저희 버섯으로 그 옷이나 가방을 만드는 이야기 나와서 한 적이 있는데, 버섯으로 버섯과 같은 바이오 소재로 건축을 한다는 거죠? 네. 건축이 사실상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11%나 차지한다. 콘크리트 철강으로 지으면서 건물을 짓는 것 자체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이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건축물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소재에 따라서는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중에 탄소가스를 인공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탄소가스의 포집은 여전히 숲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탄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열대지방의 숲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의 보존이 중요한데, 이제는 열대지방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숲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해서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예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의 서부와 북동부 숲을 화재로부터 잘 보호하고 남서부의 소나무 숲을 새로 조성한다면 2050년까지 약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이 더디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완벽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구적인 탄소가스 배출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실천이 더디다 얘긴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이 빠콩님이 와우 똑순이 고위 최윤선 학생 미래가 밝네요 하고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실천이 더디다는 게 사실은 지금 위기의 본질일 텐데 탄소 제로의 길이 그만큼 쉽지 않겠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보고서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대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앞에서는 주로 과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사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와 금융 등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통해 지구를 구하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할 일도 엄청 많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하려는 저 같은 학생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사명감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저희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다음 세대가 해주겠구나. 얹혀가자. 막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한국외대부고 2학년 최윤선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과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윤선님 학교 공부도 기후 공부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